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일러스트레이터 이것 기초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조건을 잠시 보면요. 문수의 크기가 150 곱하기 100mm가 되었습니다. 요 조건부터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New, Ctrl N이죠. 자, 여기서 이제 크기가 아까 150에 100이라 그랬죠. 150mm, 150, 탭 눌러서 100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우리 포토샵에서는 픽셀이라는 것이었죠. 자, 거기에 익술해서 일러스트레이터도 픽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 하, 좌우 여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 부분에 잠시하면요. 우리가 모드가, 색상 모드는 CMYK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RGB였죠. 그래서 빛의 색상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인쇄 색상, CMYK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효과.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상도죠. 레졸루션이라고 나와 있었죠. 전문에 포토샵에서는 72 픽셀을 했는데요.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는 좀 고화질 300 ppi 1인치 가로 세로 안에 300 픽셀이 들어가 있는 고해상도가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은 직접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크기에 보면 A4 용지나 B4 용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볼까요? A4 용지 이렇게 설정하면요, 이렇게 이제 297 높이 210 해가지고 지금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하면은 297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가로 세로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방향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래 한글 같은 데 좁게 넓게 이런 부분이 되죠. 가로와 세로. 그 다음에 우리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50 그리고 탭에서 높이는 100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는데요. 이름은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는 수험 번호가 되어지죠. 그죠? 1, 2, 3, 4 다시 2 호자 다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1 이렇게 하면 이름이 저장되어지는데요. 저장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이름만 이렇게 부여되어집니다. 나중에 저장할 때 이름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 이름이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가로가 150, 세로가 100mm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눈금자가 나타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눈금자를 좀 보고 싶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눈금자가 있습니다. 누르죠. 그래서 눈금자 표시하면 위에 눈금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눈금자를 없애려면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주면 또 사라진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또 요 나선형 모양을 이렇게 그리도록 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도구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잠시 보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포토샵에서는 전경색과 배경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이제 면의 색깔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선의 색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경색, 배경색이 없죠. 예를 들면 어떤 개체가 있으면 개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면의 색깔을 바꿔주면은 이 면의 색깔이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이 선을 선택해서 이 개체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그런 다음에 선을 선택해서 색깔을 지정해주면은 선이 새기게 되어지고요. 선의 굵기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께가 나오죠. 그죠?
또 윗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윗부분의 옵션 창에도 굵기를 지정하는 창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리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선택 부분이 선택되어져 있으면은 선택되어진 개체의 면과 색이 계속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선택 툴, 실렉트 툴을 선택했어요. 바탕화면 꼭 한번 눌러주면 선택이 해제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색깔과 면의 색깔과 선의 색깔을 바꾸어서 개체를 그리게 되어지면은 새롭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우리 사각형 도구 렉탱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주 사용되어진다면 이렇게 한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눈으로 항상 요 안에 있는 서브 메뉴들을, 서브 도구들을 갖다가 보면서 작업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 요 끝에 가면 요 하얀 회색 부분이 나오는데요. 분리, separate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손을 딱 띄게 되면요. 이와 같이 도구 상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분리해서 또 이거는 이쪽에 놔두고 나중에 개체를 여러 개 그릴 때 요 위에를 또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하고 이 부분에서 좀 애탄 걸 선택하고 싶으면 여기서 선택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현재는 선과 면의 색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면과 선의 색깔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면 색깔을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면을 더블 클릭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MYK 색상을 직접 입력해도 좋습니다. 노란색만 하고 싶으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00, Y만 100을 주고요. 블랙은 제로로 주면은 옐로우 색깔만 100%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또는 더블 클릭해서 특정한 색깔을 꼭 피크로 눌러서 선택해 줘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선택해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색상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뜨죠. 그죠? 색상, 컬러 패널이 이렇게 뜨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윈도우 안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 안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패널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보니까 체크되어져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패널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죠? 만약에 이걸 선이라는 부분 아까 여기 있었죠. 없애버리면 선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다시 선을 내고 싶다면은 윈도우에서 선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선 부분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또 파란색이 생기는데 가면은 이 안쪽에 또 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없는 부분은 우리 윈도우에서 가져오자. 잘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면 색깔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바꿔주면은 파랗게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색상 안내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색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선택해서 선택하거나 L 선택하거나 하면 바뀌어지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단은 사각형 그리는 연습이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색깔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꿔줘도 되고요. 여기 위쪽에 가서 면도 아까 여기는 설명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가서 선택해도 좋고요. 이 부분에서 선택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줘 볼까요? 오케이. 확인. 그죠? 그 다음 선의 굵기가 지금 1포인트로 되어져 있죠. 그죠? 또 위에도 이렇게 이 부분 1포인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도 보면은 1포인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꿔줘도 되는데요. 여기서 3 바로 입력해도 좋고요. 3 이렇게 하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러면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Shift를 하면은 가로 세로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Alt 키를 눌러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Alt를 눌렀습니다. 키보드에 Alt 키를 눌러서 누르니까
네, 중앙에서부터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중심점 맞춰서, 그죠?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잡아당기면 똑같은 위치의 크기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Alt 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각형 선택해서 Alt를 눌러서 그리면서 Shift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까만 화살표 실렉트 툴이 되어지겠죠. 그죠? 화살표를 선택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꼭 눌러보니까 선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자유자재로 키웠다가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똑같은 비율로 커지고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죠? 색깔을 다시 바꾸고자 할 때 면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하늘색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선택되어진 개체의 면의 색깔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포토샵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면 세 개가 선택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걸치기만 해도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각형을 선택해서 바탕화면을 한번 꼭 눌러보겠습니다. 그냥 그리지 않고 왼쪽 버튼을 꼭 누르니까 사각형 렉탱글 창이 하나 뜨죠. 그죠?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는 수치, 가로, 세로의 수치를 입력해서 크기를 지정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비 가로가 15가 되어지고요, 세로가 13이 되어지는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 누르면 15, 13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도 다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똑같습니다. 색깔은 노란색, 빨간색으로 그려지겠죠. 이제는 그냥 한번 꼭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는 꼭 누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 창이 뜨는데요. 아까하고 다른 너비와 높이뿐만 아니라 모퉁이 반경창이 하나 더 떴네요. 그죠? 이건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사각형은 직각형으로 이렇게 그렸죠. 근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이런 모양을 그리는 거잖아요. 모서리가 꼭지점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원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더 완만한 사각형 모서리가, 그죠? 이것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반경이 4mm인데 반경이 8mm 같으면은 더 넓은 모서리가 넓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4mm 두고 확인 누르면 모서리가 둥근 4mm. 다시 한번 꼭 눌러보고요. 얘를 2mm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모서리가 좀 더 작게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는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Shift 누르면 정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 다음에 Alt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이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A를 눌러도 전체가 선택되어지죠. 딜리트 지워집니다. 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을 선택하고요. Shift 누르면 정원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그려지고요. Shift와 동시에 누르면 가운데서부터 지름이 다 똑같은 원이 그려집니다. 그죠? 바탕화면을 꼭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비 15, 그 다음에 높이도 15인 지름을 가진, 그죠? 원을 그리게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꼭 눌러서 너비는 30, 그럼 높이가 15 하면 이렇게 넓은 원이 그려지겠다. 그죠? 이와 같은 넓은 원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리고 Ctrl A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이죠. 각이 여러 개 있는 걸 다각형이라 얘기하죠. 꼭 눌러서 나머지 그린 형태는 똑같고 바탕화면 꼭 눌러보겠습니다. 자, 반경은 뭐 이렇게 7로 되어 있는데 쌤이 한 15로 두고요. 면은 오각형으로 해볼까요? 5.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꼭지점 연원이 중심점부터 15라는 뜻이고, 여기 제일 긴 15mm라는 뜻이고요. 그죠?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각을 가진 우리 다각형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꼭 선택하고 선택해서 딜리트 하면 지워집니다. 별 한번 보겠습니다. 별 눌러서 바탕화면 꼭 눌러주니까요. 반경이 위에 거는 8이고요. 그 다음에 반경 아래 거는 17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별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죠? 이렇게 별을 갖다 내가 5개 있는, 점이 5개 있는 별을 그리고 싶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별을 그리고 싶다면요. 뒤에 있는 반경 2가 바로 뭐냐면 중심점으로부터 요 길이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반경 1은 바로 요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반 나누어 가지고 별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됐고요. 다시 한번 더 누를게요. 점을 6개로 더 볼까요? 6개의 점이 있는 별. 확인 누르면은 점이 6개가 있는 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꼭 눌러서 이제 반경을 갖다가, 아까 요 17이니까 한 13으로 해서, 별로 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13으로 점은 24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하면 이와 같은 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요것이 13, 요 17이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선택하고요. 이제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본 이 사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 색깔도 C20, Y100 요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 색깔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 요 보면 색상창이 있는데 제목창을 끌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보이죠. 색깔을 미리 주고 해도 되고요. 원을 그리고 줘도 좋습니다. 두 가지 중에 저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정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지는데요. 문제에 보면은 선이 없죠. 그죠? 문제는 몇만 C, 사이안 20, 옐로우 100을 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안 20, Y 100만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안 20, 그죠? 20.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 0, Y가 100이죠? Y가 100. 노란색과 그 다음에 사이안 청록색이 두 개가 섞여져 있네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선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선을 선택해서 왼쪽에 보면 도구 상자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 중앙이 뻥 뚫려 있는 얘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요,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얀 종이에 사진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선이 색깔이 없다. 채우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누르면 선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은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크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은 C0, M0, Y0, K0. 우리 빛의 색깔 RGB에서는 빛이니까 모두 다 섞이면은 하얀색, 투명색이죠. 그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근데 우리 인쇄 색깔에는 색깔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야 원색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흰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모두가 백이 되어지면 바로 뭐가 되어지면 금정이 되어지겠죠. 그죠? 인쇄색이니까 채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색상이 서로 섞이는 정도를 갖다가 그죠? 탁한 색깔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C0, M0, Y0, K0는 바로 흰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 5포인트를 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선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 얘를 선택해서 그려주면은 이 부분에 하얀 선이, 테두리 선이 굵기로, 5포인트 굵기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탕화면 까만 화살표로, 그죠? 까만 화살표로 바탕화면 꼭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색깔을 0000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넣어줄 필요 없이 미리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눌러주면 0이 자동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굵기는 5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숫자를 바로 입력해, 여기에 이 부분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포인트 눌러서 5 엔터 하고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선택된 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 부분에 가면은 스크루가 나선형 도구가 같이 있습니다. 분리를 시켜 볼까요? 이렇게 분리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선형 도구를 꼭 눌러서요.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방향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까만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갖다 놓고요. 우리 이제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크기를 변경해 줬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별도의 컨트롤 T 키 없이 바로 뭐가 되지냐 하면은 요 조절점들이 나타나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꼭 선택하고 키보드의 화살표도 이동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점들이 보이는데요. 요 점 하얀 선택 툴, 그죠? 다이렉트 실렉터 툴, 직접 선택 툴 이용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면요. 이 부분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만 꼭 눌러서 이 부분만 이렇게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탕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막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대 부분은 선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선을 하나 그리는데 색깔은 C20, M40, Y70. 그죠? 20, 40, 60이 아니라 70이네요.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굵기는 5포인트 똑같습니다. 그죠?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C20, 그 다음에 M40, Y60이 아니라 70. K는 없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누르면 우리 선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면은 막대기를 선택하고요. 선을 선택하고요. 굵기는 지금 5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5. 그래서 막대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자, 선의 굵기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까만 화살표로 선택했어요. 여기 위쪽에 지금 올라와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요 사탕 아랫부분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선을 꼭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보면 정돈, 오렌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죠? 좀 더 위쪽으로 올려서 할까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정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서 위에서 네 번째 보면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기 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맨 뒤로 보내기 꼭 누르면요. 맨 뒤로 보내기 정돈에서 보면 오른쪽 버튼 누르습니다. 그죠? 맨 뒤로 보내기를 꼭 누르면요. 이 뒤쪽으로 꼭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또 회전도 꼭 지점에 가면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회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막대기까지 그렸습니다. 요 리본까지 그리고 요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본을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선 색깔만 있다. 그죠? 우리는
미리 지정하지 않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리본 부분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둥근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요 둥글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죠?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점을 없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꼭지점을 갖다가 양쪽으로 좁히겠다.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몇 개의 점만 선택할 때 우리 다이렉트 실렉트 툴, 직접 선택 툴, 하얀 화살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하얀 화살표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요 두 개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만 채워진 점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하얀 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 두 점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냐면 검정색으로 선택 툴로 해서 면의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선택 툴로 다시 이렇게 두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두 개의 이렇게 점이 보이는데요. 이 크기를 갖다가 이제 이 두 개의 점의 크기를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툴이 이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크기 변형 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기 조절 도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눌러주고요. 이 꼭 눌러주면은 중앙에 뭐가 생기냐면 이와 같이 조절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크기 조절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중앙점이 보이죠?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지게 같은 방향으로 두 점이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꼭지점에 가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죠? 크기 변형 툴입니다. 점에 가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아래쪽에 보세요. 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색깔을 이제 한번 바꿔줘 볼까요? 색깔이 이 색깔하고 동일한 색깔이죠. 이 색깔하고 지금 여기는 색깔이 별도로 안 좋아졌다. 그죠? 여기 보면은 면의 색깔이 90이고 M이 90이고 Y가 50이네요. 마젠타 붉은 계통 90, 그 다음에 옐로우 계통 노란 계통이 50이 되어지네요.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90, 50이다. 그죠? 그래서 면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면을 먼저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죠? 얘를 선택해서 마젠타 C는 없으니까 제로, 마젠타 아까 얼마였죠? 90, 50, 마젠타 90, 옐로우 50이었죠. 50, 옐로우 50, 엔터 치면은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돋보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거나 Alt 눌러서 마우스 스크롤 중앙을 앞으로 밀면 커지고 뒤로 당기면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회전도 약간씩 할 수 있고요.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으면 이 부분을 Alt 키를 눌러서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뒤집어집니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 놓고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도 되고요. 동그라미 중간에 넣으면 되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리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회전 툴이 여러 있는데요. 반사 도구하고 같이 있죠. 그죠? 리프렉트하고 그죠? 그래서 로테이트하고 리프렉트 두 개가 같이 있는데요. 분리를 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반사 도구가 있죠. 반사 도구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반사창이 뜨게 되어지는데요. 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죠. 그죠? 뒤집으면 안 되고 복사해서 뒤집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복사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복사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사 누르면 하나가 생겼죠. 자, 아까처럼 복사해가 뒤집는 방법도 있고 반사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까만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Shift를 누르면서 이동하면은 똑같은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죠? 이동하면서 키보드를 눌러서 조정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 부분에 동그란 것이 하나 들어가면은 다 완성이 되신다. 그죠? 요 색깔은 뭐와 똑같습니까? 사탕의 색깔과 똑같죠. 그래서 이제는 또 사탕의 색깔이 아까 뭐였냐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사탕의 색깔이 CECY 베이기구나. 그래서 또 이제 요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겠구나. 이래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제 도구상 되면 스포이드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스포이드 툴. 스포이드 툴을 꼭 누르면요. 색상을 추출해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스포이드 툴을 눌러서 여기 있는 색상을 꼭 누르면요. 어떻습니까? 전경색에 똑같은 색깔이 추출되어지고 색깔도 똑같은 것이 추출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요. 그런데 지금 선이 흰색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나타나죠. 여기에 한번 볼까요? 꽃바탕을 하면 그러니까 하얀 선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선을 선택해 가지고 그죠? 밑에 있는 사선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꼭 눌러주면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컨트롤 G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룹. 그죠? 그럼 이제 얘는 하나의 개체로 묶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크기가 너무 크나요? 그러면 줄여들면은 같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사탕을 완성을 시켰네요. 한번 볼까요? 얘는 똑바르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똑바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길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사탕을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점 재미있어져가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능을 익히면 익힐수록 점점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